보건복지부 차관님, 네, 위원장님. 지금 이 아동수당을 주는데 매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아동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아동 합치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죠. 저희가 분류를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누고요. 네, 수도권 안에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죠.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부 경기 북부 시공- 지역은 예, 있습니다. 경기 네, 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네. 그 수도권 아동은 137만, 전체는 264만 아동인데요. 수도권은 137만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9만 7천 명,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좀 특별 지원 지역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4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이 한 1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 네,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인구 저출생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대책위를 꾸리면서 많은 연구자들하고 상당 기간 연구 토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 10만 원 적어도 그 주는 것이 좋다 하는 법안을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차관님께서 지역사랑 상품권 1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 얼마입니까 요새? 9,000원. 네? 네. 9,000원도 하고 어떤 데는 8, 9천 원 뭐 네. 만 원 넘고 그렇습니다. 12,000원. 네, 네.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시킬 수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지역이 지역 카페로 줄 때 추가로 10,000원을 더 주는 안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서 의원님은 10만 원을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거는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법을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역에 10,000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추가로 10,000원 주고 우대 지역은 특별 지역은 2만 원 더 주고 맞습니다. 수도권은 5,000원 더 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우대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의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지급했으면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지금 우대 지역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 카페를 줄 때 10,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거를 그때 이제 상임위 안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소심하십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시지.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서 했던 건 10만 원을 주면 네. 저희 지역 카페로 받으니까 네네. 그 지역 카페는 10% 할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주자 이렇게 한 건데 맞아요. 네. 10만 원은 빠지고 10,000원만 더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예산 적어 다시 얘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네. 인구 감소 지역 아동이 얼마 안 되네요. 네, 9만 많지 7천이라 않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설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통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36항이 잠깐만 앉아계세요. 네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이슬한 차관님과 오유경 처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받도 되죠?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2항의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1항까지 15건의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의 투자 공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에 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 3, 제1항 제4호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 제7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며 종전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 구제 자금에 국가의 납부 의무를 정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는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0조에 규정된 정보 청구 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의 경우에도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 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체계화 작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작업 수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 중앙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 가중, 근로자의 월별 소득 파악 필요성에 대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비용 및 현장의 행정 부담 대비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영세사업자의 업무 부담, 월별 보수 신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 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화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연계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계류될 경우 의결이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무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으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되 해당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조속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 기획단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른 경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기구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는 지원기구의 운영 근거만 두되 구체적인 사항, 기구의 규모, 부서장의 직급 등은 추후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교정 법률안 대안은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통합허가 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3,000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8조 제4호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4항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본래 규율하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본칙이 아닌 부칙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드문 입법례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및 제5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8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 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며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위원규모 조정과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후대응기금 보증 개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12호의 2, 제3조 및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제2조 5호, 제8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최고자구 심사일 이전에 이미 일부 시행일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일로 규정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안 제2조 5호에서 온실가스 정의의 3분화 지수를 추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거래법 등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해당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대신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법 제2조 1호의 온실가스에서 3분화 질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1차관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원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출석 일정으로 인해서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현희 위원님.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에 국회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그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최초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통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고 그 원인이 국회 차원, 정부 차원의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당시에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되지 않았고요. 20대 국회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이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의 주요 내용이 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 소송제, 증거 개시 명령제, 또 장애급여와 사망자 위로금 이런 것이 이제 법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약속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진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이 이제 이번에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 내용이 그동안 이제 환경부였죠. 환경부에서 해온 그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 배상 이것이 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다시 지금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계류하든지 아니면 환노위에 가서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구제에서 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곳곳에 구제급여, 피해자 구제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배상을 하겠다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구제로 보상을 하던 체제에서 온전한 배상으로 넘어가려면 기존의 구제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다시 배상 체계에 맞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중복 지급을 아예 배제했다는 일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기준을 그냥 넣지 말고 그냥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다 지켜주십시오. 피해 인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 신청자가 8,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2,000명 가까이만 인정이 됐고 그 기준 자체가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과학적이지 않다 이상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되려면 제대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배상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위자료의 기준 자체가 사실상 모호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이 온전한 국가 배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원에서 인정되는 온전한 국가 배상 그리고 배상 체계 시스템에 맞춰서 법 체계가 다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올라온 법은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법사위나 아니면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법이 다시 돌려보내서 제대로 된 온전한 국가 배상 시스템을 담은 그런 법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게 지금이라 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법을 이제
여러 차례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과도 회의를 했고 그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참사로 인정해달라. 국가 책임을 명시해달라. 세 번째가 배상 체계로 전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 문제, 그다음에 질병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공통적인 큰 줄기는 여기 다 담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온전한 배상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 국무총리 밑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상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법에서 많은 것을 못 담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피해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못 담았고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담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심의 결정에 불만족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또 그 루트로 또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또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배상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번 그 법사위에서 이 법이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배상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구제라는 이 기존의 개념이 이법 곳곳에 있고 제목마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참사, 피해 배상 이런 걸로 사실은 법의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셨다 그러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 환경부랑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반쪽짜리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사실 피해자 단체가 2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개개인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법적으로 담진 못했지만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을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제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제라는 거를 배상으로 전환한다는 그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지 과거 세월호 참사 그 법도 보면 구제라는 표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체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개별적인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온전한 배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모든 질병을 다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특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에 담기가 어려워서 법에는 못 담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지금 트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자 이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2018년부터 들어왔던 환경부의 발언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때 당시에도 피해 배상하는데 피해 배상 안 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배상하라 법을 만드는데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것도 사실상 그때에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양 만드는 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피해 배상법을 만들라.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위자료회관에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이런 것도 기준조차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상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어떻게 인정할지 제가 원래 만든 법은 아예 일정 책임을 전환해서 피해자들 우선적으로 배상해주고 정부나 기업에서 일정 책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과실이 없다 이렇게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치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배상 아니 의원님 지금 입증 책임 전환 문제는 지금 과거에 말씀 통과시킨 법이 저희 그대로 그 정신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피해자들 우선적으로
아니, 의원님, 저기 8천 명 넘는 분이 신청을 했고요. 실제 인정받은 분이 5,742명입니다. 그거는 불인정이라는 게 인정을 할 수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완화해서 입증 책임을 저희가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 폐기능 검사를 하는데 폐기능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한 것이지 그 입증 책임을 저희가 굉장히 협소하게 주장을 해서 그 책임을 저희가 그 완화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책임이 전환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정도만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는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 배상을 먼저 해주고 정부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된다. 그건 취지예요. 근데 이번 법에 그런 취지가 담겨있지 않은 이 조금 더 정치하게 온전한 피해 배상이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법에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그대로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 일단. 그리고 거기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피해를 신청한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게 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이런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서 다른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국가 배상과 관련된 법제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만들 때 다른 국가 배상이나 다른 손해배상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고 이 법만의 특별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지금 법을 만드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배상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증적인 전환이라니까요. 완화는 다른 법안을 하나 뽑았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기차 비율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중국산 전기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점유율이?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중국차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112% 증가했다고 제가 본 통계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74,728대. 5년 전에 1%였어요. 네. 국내산은 2022년에 75%였는데 지금 현재 국산차는 57%로 지금 급감했습니다. 맞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에서 생산될 때도 보조금 받고 그리고 사실은 뭐 산업용 전기도 쌀 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와서 이 우리 정부 쪽에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국산차에게 유리하게 좀 보조금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사실은 국내 제작된 전기차가 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국내산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줍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은 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처럼 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요. 중국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 국내 전기차나 외국산 전기차나 구매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중국산에게 안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중국산 점유율이 폭증할수록 우리 전기차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우리 뭐 중국 거에는 주고 국산 거에는 안 주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산을 주고 중국에서는 우리 거는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지금도 사실 뭐 수입산하고 저 국내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익진 위원님. 노동부 차관님. 예. 조금 뭐 민감한 질의를 지금 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주무부처를 노동부에서 중기부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노동부의 강력 반대로 해가지고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노동부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고생하셨다는 거 인정은 해요. 최근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처 중에 하나가 노동부 아닙니까? 근로감독관도 엄청나게 증원되고 차관도 자리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럼 그런 건 다 챙기시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관해야 되는 것은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이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이 사회적 기업 제도화한 게 2006년이에요. 우리가 2007년도에 했죠. 그죠? 영국이 사회적 기업 제도화하고 지금 현재 한 3만 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4만 개가 곧 됩니다. 우리 노동부가 육성한 사회적 기업은 3천 개 조금 넘었어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정책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영국은 생태계로 갔죠. 금융지원체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조달시장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정부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은 한 100배 정도 한 것 같아요. 재정은. 돈은 100배를 투입했는데 성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실패한 거니까 잘하는 부처에 넘기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논의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하기에는 거긴 기업 육성 부처가 아니니까, 기업 감독 부처니까 총리실 쪽으로 이관하겠다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그때 안 됐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 조정하려고 하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못했어요. 지금 또 이래요. 윤석열 정부 때 예산 거의 100% 가까이 다 날렸죠. 예? 사회적 기업 예산 다 날렸잖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서 날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부처마다 재정 지금 줄이라고 하니까 노동부가 가장 관심 없는 게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 예산만 반란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속하겠다라고 저는 고집을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는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걸 왜 가져갑니까? 잘하실 수 있는 거 하세요. 근로감독 잘하시고 기업들 부당행위하면 강력하게 조사해서 노동자들 지켜주고 하는 일 하시면 되고, 기업 지원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 기업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금융, 마케팅, 연구개발, 수출 지원 이런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는 대로 보내서 거기서 하게 하면 되는데 왜 발목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돼요? 옆에 기후에너지부 부처 두 개를 지금 반란해서라도 새로 붙여가지고 지금 정책 목표 달성한다는데 반대했습니까? 환경부가 반대했어요? 산업부가 반대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퇴했죠? 네. 노동부는 왜 펑거리 반대하고 이거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장관님,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예? 그렇게 나와 지키고 밖을 지키고 과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바닥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요. 이 관련해서 노동부 입장이 뭔지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왜 자발적으로 예산을 다 날린 게 누구 탓인지, 누구의 지시로 노동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했대요. 그 진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노동부가 직접 다 발라낸 거예요. 그때 국장은 누구고, 실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담당 주무성위원회 누구였는지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행안부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허브를 만들고 각 부처의 역할들을 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각 부처 간에 협업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는 거에 장점도 있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기업적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대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연계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연계하시면 되죠. 그게 원래 노동부의 역할에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을 키워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요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시킬 때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건드리면 동의 안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의원님 그게 예. 다른 거 발목 잡으면서 밥그릇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부가 제일 큰 혜택이 같잖아요. 왜 근로감독권 왜 늘렸습니까? 산재 예방 잘하시고 노동자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거에 노동부가 전심전력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장이 더 준 거 아니에요. 그거에 집중하시고요. 이쪽은 이쪽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게 정부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좀 차관님은 제가 믿는 분이고 그리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실 거예요? 가습기로? 한 번씩만.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일정들이 다 있으셔서 아까 확인을 한 결과 이게 끝까지 진행해내기가 어려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 (44항의) 법률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호부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노위 기후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그 안제 10조에 기획단을 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지위와 뭐 여러 그 지원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 단장을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그런 그 안을 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걸 그 반대를 하면서 기획단이라는 것 대신에 그냥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고. 근데 이 방금 합의안을 보내주셨어요. 합의안은 제10조에 소위 통과된 대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어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제50항 및 제52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떤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41항은 제외하고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의결되는 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39항, 40항, 42항, 43항, 45항, 46항, 47항, 49항, 제50항, 51항, 52항 이상 12건의 죄송합니다. 51항은 아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38항, 39항, 40항, 42항, 43항, 45항, 46, 47, 49, 50, 52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41항의 가습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위원장님, 변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잠깐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새로운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사위는 이 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보낸 것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새로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넘어온 것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체계의 정합성이나 자구의 그 이상 유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제안하시는 것은 이제 별다른 문제이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좀 네. 사실관계가 달라서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지금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이 있는데 이건 기존의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글에서 다음 각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속기 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을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과관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증명을 못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기존에는 인정을 했는데 경감을 한 게 아니고 이 조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예. 그 점이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배상을 해주고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단체가 25개나 됩니다. 저희가 피해자 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일부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부를 대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적인 의견을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기존에 있는 법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인과관계 추정 부분을 손댄 바가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저희가 배상 체계를 전환을 하려는 취지를 감안해서 좀 오늘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까 공무집이죠.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항은 부칙에서 그 부칙 조항을 위반할 때 본칙으로 그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어서 법의 그 체계가 안 맞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한성 차관님과 권창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1항. 네, 저녁 드립니다. 빨리 확대해 주시면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회 소관 의사일정 제53항 기술보전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사유는 앞서 의결한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선행 의결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그 당시에 이제 이 기후위기 등 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좀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당시에 이제 신용보증기금법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신용보증기금법은 정무위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건데 이거는 괜찮나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법이 그냥 그대로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네. 오신 김에 지금 장관님한테 대형마트 새벽 배송 관련해서 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쿠팡의 지금 대형 유통 기업에 대응해서 지금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쿠팡 같은 공용 유통업체에 대응이 좀 되는지 하고,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나아가서 이게 물류센터 구축 비용이나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가 지금 이제 확보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국민들의 이게 지금 불편, 늘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나아가서 지금 이제 대형마트를 우리가 이 온라인 영업 시간을 규제한 이유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였는데 이거 지금 풀겠다는 거라서 이 정부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풀려면은 의무 휴업일 규제도 좀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입법이 될 건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법은 사실은 산업부 네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보편적으로 있을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통의 변화가 사실 지난 10여 년간 꽤 많은 부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점유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마트들도 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란 이야기들도 이제 꽤 많은 부분이 이번
법이 추진되는 부분에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매트들이 준비가 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개별